네, 조금 전 JB타임즈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용산 소방서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현장에서 수습을 했던 주인공을 입건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선 소방대원들도 상당히 뭔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김주형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본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 김주영입니다. 네. 근데 마침 오늘이 소방의 날 60주년 되는 날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 네. 그런저런 어떤 그 소방 쪽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생일인데, 네. 네, 그냥 뭐 식도 없이 그냥 조용히 묵묵히 다들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고요. 음, 국가적 대형 재난에 한 분이라도 더 살리지 못한 그런 마음에 다들 음, 안타까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많이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좀 그러니까 인터뷰에 모신 이유가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입건 조치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기 때문인데요. 일단 좀 네네. 총평부터 좀 해주시면 이건 부당한 그러니까 저기 판단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사실 그분보다 더 잘했을지 사실 저는 의문이거든요. 음, 예, 왜냐면은 이제 자기가 사실은 이제 근무가 아닌 날이 사실 토요일이면 쉬시는 날인데 음, 현장에 와가지고 직원들 격리하고 그 사건 발생하는 그 시간도 현장에 계셨어요. 예, 네, 초저부터 오셔가지고 음, 그 출동을 사실은 현장 대원들보다 먼저 출동 뛰어가셨고 근데 이제 저도 생각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음, 사람이다. 음,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음, 예, 그래서, 야, 과연 내가 저 자리에 있어도 저렇게 했을까? 음, 근데 이걸 입건을 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그 임무인지, 정말,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 어제 오늘 몇 가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니까 그럼 하나하나 좀 나눠서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네. 일단 첫 번째. 그 20명 이상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취해지는 소방대응 2단계 발령을 늦게 했다. 30분 네네. 공백을 초래했다. 이 점이 네.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1단계 대응 단계가 발령이 됐고, 음, 사실 2단계가 사실은 발령이 나기 전까지 사실 이 지휘관이 이 현장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사실 해야 되는데, 제가 음, 알기로는 앞쪽에서 단순히 골목 앞쪽에서 봤을 때는 음, 뭐 큰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서 이 음, 현장을 확인하려고 했다더라고요. 음, 근데 이때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거예요. 음, 인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음, 뒤쪽으로 가는데도 시간이 벌써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소요돼 버렸고, 음. 그리고 이제 요거 2단계 발령을 하는 거는 서장이 꼭 발령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상실에 계신 분들도 발령을 할 수 있고 아, 서울시장재난본부에서 발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 발령을 2단계 발령을 했고, 네, 네, 이게 진행이 됐는데, 그게 왜 서장이 2단계 발령을 안 했냐라는 음, 의문을 계속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갖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음. 예, 그 판단은 꼭 서장이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오늘 아침에 나온 게 네, 지금 인근에 있는 순천향대병원을 임시 영안소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예, 해당 예, 예. 규칙에 따르면 이게 해당 규칙 위반일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오늘 보도를 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응급실이랑 영안실이랑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네네. 뭐 언론에 보니까 뭐 여가 너무 많이 오면 음, 사망하신 분이 너무 많이 오면 분류하는데 힘들다라는 음, 그런 기사도 제가 보긴 봤는데요. 네. 이분들은 현장에서 이미 중증도 분류에 의해서 사망하신 분으로 판정된 분들이 11시 35분 이후로 이제 이동하신 거거든요. 음, 그래서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사실은 뉴스나 사진에 보면 길에 일자로 쫙 누워 계신 분들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실제로 그분들이 다 사망하신 분들인데 계속 거기 이게 임시 영안소라도 이게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음, 어떻게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거기에 누워 있는 그것도 솔직히 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11시 35분 이후로 일단은 근처에 영안실이 있으니 그쪽으로 옮기자 이렇게 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의사분들이 이게 이제 그 오셔가지고 디메팀이 있거든요. 예, 음. 재난의료지원팀이 와서 중증도 분류해서 사망 판정을 내리신 분들이 이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응급 환자들 보니까 그 치료하고 이런 데서 지장을 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망 판정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충돌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장에서 뭐 천막을 치고 일단 임시 영안소를 설치하고 발굴 이런 상황도 아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뭐 잘 아시겠지만 토요일 저녁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저희는 긴구소 통제단이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구청이라든지 시청에서는 재난대책본부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다 휴일날 쉬고 계시던 분들이 현장에 나오려고 하면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려요.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네네. 1시간, 2시간 이내에 응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응소를 하셔가지고 또 세팅하고 준비하면 2시간, 3시간이 훨씬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도 뭐 나쁜 판단이 아니었다. 어차피 길에 이게 착 하는 것보다 이건 현장 그냥 상황을 보고 내린 판단이다 이런 거죠, 정리하면. 맞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급차가 용산 소방서 소속이 아니라 종로 소방서 소속이었다. 이 네, 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기되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정말 현장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음. 그날 이태원에 있는 이태원에 구급차가 용산 구급차 현장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태원 인근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을 했죠. 네. 그래서 그분을 출동을 한 거예요. 10시 12분인가 아마 시간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출동을 해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이송을 하는 단계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력이 많고 장비가 많아서 이태원 대비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 좋겠지만 대기도 해야 되지만 저희 출동도 해야 되는 부서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러니까 출동을 했던 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 지금 그 현장에 이제 투입됐던 소방 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네. 아마 이제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네. 뭐 심리 치료나 이런 어떤 그 후속 조치가 좀 있었습니까? 일단은 대원들에 대한 심리 치료를 저희가 요구를 했고 기관에서도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네. 지금 이제 문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일시적이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뭐 이제 권역별이나 뭐 지역별로 하면 좋겠지만 좀 힘들다고 하면 권역별로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설립이 돼서 이제 직원들이 언제든지 가서 좀 힘들다라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때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이 뭐 바로 다시 또 다른 현장에 투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취계 같은 폭행을 당해서 중상을 입은 소방대원도 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사안이고 이제 소방청에서도 대응 3단계를 걸어서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다 이제 서울 용산으로 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라든지 인천에서는 가까우니까 많이 오셨어요. 네. 그 중에 경기 고양 소방서 같은 경우에 출동했던 대원이 이제 이송을 마무리하고 갔는데 11월 초에 출동 중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하루 정도 쉬어줘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 출동을 하던 와중에 바로 다음 날 그냥 또 그럼 현장 투입이 된 거예요? 네네, 측에게 또 폭행을 당해서 이제 한 분은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이제 하셨고 한 명은 지금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아이고. 네, 지금 치료랑 재활을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료비는 나오기는 합니까? 치료비는 뭐 이제 공상을 처리를 하면 지원이 되긴 하죠. 그래요. 그렇죠. 아무튼 참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지적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짧게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아까도 뭐 언급했지만 이런 우리 직원들의 마음 상태를 할 수 있는 트라우마 센터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사실 소방관들이 이제 생명을 구한다는 이제 자부심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스로도 느껴요. 너무 많은 분이 사망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힘내라고 격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 사실은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뽑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좀 많이 인력을 충원해서 이런 현장 대응을 좀 더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인데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영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본부장이었습니다.